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5기 졸업생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플래너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플래너 잘 쓰고 있나요? 저는 플래너를 쓰기 전과 후가 매우 달랐던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저는 성적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로 다짐했었고, 그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플래너였습니다. 플래너를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작성한 이후로 성적도 100등 이상 향상하였고 수능 시험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플래너 공부법이 여러분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째로,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플래너를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곤 하죠. 왜 그런지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계획을 쓰긴 하는데 매일 지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계획을 못 지켜서 자책을 하게 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또 못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책을 하다가 플래너가 결국엔 쓰기 싫어집니다. 이 경우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소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학 5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학생이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어보니 2시간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2시간이 걸린 것을 안 이후에는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를 반영해서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흔히 집중을 하지 못해서 혹은 노느라 공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부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알았다면 100% 제거하고 피하는 것이 공부의 기본입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베스트한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97점을 맞게 되는 경우가 일시가 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 이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책감에 플래너가 쓰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플래너를 쓰고 있지만 하루 계획의 7, 80% 정도를 지키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일어나서 다시 플래너를 작성하겠다는 마음으로 플래너를 써주세요. 네, 다음으로 플래너를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한 학생이 있겠습니다. 이 학생은 하루 계획을 무작정 세웠기 때문에 못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오랜 시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막막함을 느낀 학생은 결국에는 플래너가 쓰기 싫어집니다. 이 학생은 주간 계획 같은 공부의 틀을 잡으면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은 백지를 가져다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다 써보도록 합니다. 할 일이 가시화되면 막막함을 느끼는 마음도 해소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은 선생님께 질문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공부의 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과목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과목별 계획에 따라 주별 계획을 세운 후 이에 맞추어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목별 계획은 해당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할지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고 할게요. 심화영어 과목에 대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당일 수업을 복습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mp3 파일로 시험 범위 지문을 듣고 5개년 기출문제를 풀고 진도 범위의 지문을 암기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별 계획은 이렇게 세운 과목별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됩니다. 6월 1주차 계획을 살펴볼까요? 심화영어 과목에 대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당일 수업을 복습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매일 당일 수업을 복습할 것이고 이동할 때 mp3를 듣겠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문제집 2권을 풀고 오답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신 대비 문제집 1단원, 2단원을 풀겠다 라고 구체화한 것이 주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진도 범위 지문을 암기하겠다라고 서술한 것을 6월 1주차에 토요일, 일요일에 지문 암기 테스트를 2회 진행하겠다라고 서술한 것이 주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계획은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6월 2일 화요일 계획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심화영어 과목 등교할 때 3단원 mp3 듣기 그리고 오늘 진도를 복습하기 내신 대비 문제집 1단원 15문제를 풀고 오답하기 라고 구체화한 것이 하루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의 계획을 살펴볼까요? 한국지리 과목에 대해서 9월 모의고사 전에 EBS 땡땡땡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수능 완성 테스트 3까지 풀고 오답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주별 계획은 8월 2주차 계획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EBS 땡땡땡 선생님 강의를 1강, 2강, 3강 수강하기, 또 수능 완성 테스트 1, 테스트 2를 풀고 오답하기 이렇게 과목별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주별 계획이 되겠고요. 하루 계획 같은 경우는 주별 계획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EBS 2강을 수강하고 복습한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수능 완성 테스트 2를 풀고 오답한다 라고 서술하는 것이 하루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부의 틀은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오답 계획을 세우거나 회독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공부의 틀이 될 수 있는데요. 시험 전에 과목별로 사회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학생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표를 만들어서 교과서, 문제집을 볼 때마다 체크를 함으로써 자신의 공부의 틀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학창시절에 작성했던 공부의 틀의 예시입니다. 네, 다음으로 하루 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 가능한 팁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시간을 모두 활용하도록 합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플래너를 가져왔습니다. 내신 대비 플래너를 먼저 볼까요? 조회 후, 1교시 쉬는 시간, 4교시 후와 같이 활용 가능한 모든 시간이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대비 플래너에서도 아침, 자투리 시간, 점심, 저녁과 같은 모든 활용 가능한 시간이 적혀 있죠. 활용 가능한 시간에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결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학습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의 틀을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올림포스 풀기가 아니라 올림포스 7문제 풀고 오답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식 시간도 계획하도록 합니다. 왼쪽 내신 대비 시간표에서 5교시 후 잠자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월요일 5교시 한국사 수업을 마친 후에 항상 잠이 오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월요일 5교시 쉬는 시간에는 잠을 보충한다면 다음 학습에도 효율이 생기겠죠. 이렇게 쉬는 시간도 계획해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쉴 때에는 꼭 쉬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달성하지 못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보충 날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포스 7문제를 오답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미처 완수하지 못했다면 이 못한 계획을 언제 수행할지를 먼저 적습니다. 저는 화요일이라고 적었네요.
이렇게 적고 왜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시간 부족으로 했다면 시간 부족이라고 쓰고 다음에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1시간 30분을 할당한다 라고 적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5번째로 하루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 계획을 작성하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플래너의 예시에서는 오늘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쉬다가 계획을 못 지켜서 내일부터는 독서실에 가가지고 바로 앉는다 라고 적어놨네요. 네, 다음은 제가 학창시절에 썼던 시간 활용과 피드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6번째로 별도의 공간에 질문과 중요사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중요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로 꼭 마쳐야 되는 공부, 해결되지 않은 질문, 놓친 부분, 그리고 준비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국어 페이지 45페이지 필기를 베껴야 되는데 단순히 머리로만 이거 내일 친구 거 베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공란에 국어 페이지 45페이지 필기를 베끼기라고 적으면 빠짐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사진은 제가 플래너에서 사용했던 메모의 예시입니다. 저는 플래너의 표지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앞 뒷장의 공란을 활용해서 질문과 진도사항 그리고 메모사항을 꼭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래너 적극 활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플래너가 있죠. 시간 기록형 플래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요. 과목별 계획형 플래너는 다양한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플래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학생이 왼쪽 플래너처럼 과목별 계획 플래너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시간 기록형 플래너를 새로 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별 계획형 플래너도 본인의 필요에 맞게 시간 기록형 플래너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계획표와 같이 영어, 지리, 국어, 수학, 계획 아래에 시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을 언제 수행할지 시간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또 OX 표시란에 OX 대신에 학습 순서를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본인의 필요에 맞추어 플래너를 활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곧 시작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플래너를 여러분께 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플래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